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코인이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는 코인이기도 한 게 바로 리플이죠. 왜? 다른 코인들 대비 다른 코인 빵빵 터지면서 움직일 때 리플만 제자리 걸음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말씀들을 할 수밖에 없겠죠. 지치실 수밖에 없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다시 700원 라인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 힘이 빠지죠.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지금 이 자리 700원 자리부터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끌어 올라갔었는데 한 방에 끄집어 내렸다.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내려왔을 때 어떠한 이벤트가 있었습니까? 리플이 SEC한테 완벽하게 패소했습니까? 이게 아니죠. 리플에 갖고 있는 상승 모멘텀 뭐가 있습니까? 뭐 CBDC의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뭐 IPO도 있고요. ETF도 있고 연말에 이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승 모멘텀들이 하나라도 없어진 게 있습니까? 없죠.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락 압력을 가져왔을까? 자, 지금 리플 코인 하면 이가 떨리고 치가 떨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리플 코인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이 부분을 먼저 판단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 만들어 드리고 있거든요. 자, 지금 이렇게 하락 압력을 가져왔던 부분을 한번 보시죠. 이 핸드폰으로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 조금 더 빠르게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 파랑색 박스권 라인에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떨어졌던 부분이 뭐였습니까? 바로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흔들림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죠. 이거는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주식 시장 또한 이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라는 이벤트가 나타났기 때문에 당연히 금융시장은 엄청나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왔죠. 이게 리플만 나왔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방 압박을 갖고 왔던 이 시점은 뭐였습니까? 기준금리 관련해서 금리가 이렇게나 많이 올라가 있었는데 이제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금리 인하는 아직 멀었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하방 압박을 갖고 왔죠. 이것 또한 리플만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전체 코인 시장, 전체 주식 시장이 모두가 다 영향을 받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 알겠어. 근데 다른 코인들은 빵빵 터지면서 엄청나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폭이 작았지만 리플은 올라갔던 걸 그대로 반납하지 않았냐? 이 부분은 사실입니다. 당연하죠. 700원까지 다시 떨어졌습니다.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시점을 지금 리플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죠. 리플을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리플을 오랫동안 들고 있어 봤는데 이 기회비용만 날리는 상황이 되었다. 이 기회비용을 날리지 말고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단타 코인이라든지 다른 코인 잡고 있었으면 나는 훨씬 더 수익권을 많이 가져갔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솔라나를 들고 있으면 작년에 1100% 올라갔었으니까 엄청난 수익권을 가져갔을 거야. 근데 리플은 아직까지도 제자리 걸음하고 있으니 난 리플 들고 있었던 걸 후회한다.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 저 또한 동의합니다. 근데 리플 코인을 해당되는 부분에 모멘텀이 손실난 게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투자의 관점을 가져가야 될까? 단순하게 비중 자체가 많았다라고 한다면 이 비중을 덜어내는 부분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갖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리플이 좋다고 하니까 100% 몰빵 다 들어가서 이렇게 다시 떨어지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또 매도 시점을 잡는 부분 이렇게 순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카톡방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되는 부분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 확실한 메이저 코인입니다. 그만큼 모멘텀 또한 확실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나 단기적인 수익권을 만들어 올라갔을 때 또한 비중이 많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덜어내는 부분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매도 시점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수보다 매도가 훨씬 어려운 거 맞죠? 여기서 매도하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나 그냥 들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다가 다시 떨어진 다음에 여기서 매도했던 경험들 많으시죠? 이 부분이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리플 코인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리플 코인이 계속적으로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대응이라는 거를 하면서
매매 대응을 해야 된다.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 덜어내고 어느 시점에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하고 어느 시점에 또 덜어내고 어느 시점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하나씩 하나씩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제가 이 부분을 여러 번 강조 말씀해 드리는 건 니플처럼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있다 하더라도 그 상승 모멘텀을 개인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죠. 고래 또한 이 부분을 알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고래는 지금 이렇게나 올라갔다가 이렇게나 떨어지다 보니까 고래는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매수 시점을 잡거나 매집 라인을 구축하면서 비중 조절을 하면서 움직였다는 거. 우리 또한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해당되는 부분 니플 코인이 어떠한 상승 모멘텀이 있는지 그 모멘텀에 따라서 우리의 목표 단가는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고 비중이 많으신 분들, 비중이 적으신 분들 그러면 비중이 많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더라도 매입 단가 조정이 크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 덜어내야 되겠죠? 그 덜어내야 되는데 언제 그걸 덜어낼까? 이 부분도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해당되는 비중을 얼마큼 갖고 있는지 또한 투자의 가용 금액은 얼마큼 있는지에 따라서 한 분 한 분 따로따로 직접 체크해 드릴 거니까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플코인 영상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확실한 수익관을 같이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다시 700원 라인까지 떨어졌으니까 힘이 빠져서 나는 그냥 매도해버리고 아예 투자를 이제 안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죠. 이 부분들 후회가 안 남는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로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이 문자 또한 무료입니다. 그리고 투자의 가용 금액도 다들 틀리시고 투자의 매입 단가도 다들 틀리실 겁니다. 한 분 한 분 문자를 같이 넣어주시면 이 부분도 더욱더 빨리 확인이 되시겠죠. 또한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면 아랫부분에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 받아도 충분하겠죠. 자, 지금 시간 해당되는 부분 토요일 저녁 늦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도 새벽 시간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엄청 많으실 겁니다. 새벽 시간도 상관없으니까 이 문자 보내시는 거 또한 카톡방 들어오시는 거 상관없으니까 안정적인 수익관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이 부분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문자를 받아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카톡방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다 무료니까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리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코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3년 내내 지금 비트코인 대비해서 확실한 최저점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지금이 매수 기회다. 이러한 뉴스가 있습니다. 자, 지금이 매수 기회 말이 좋아 지금이 매수 기회죠. 확실한 저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물론 이 부분에 관련된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후회가 남는 부분은 뭡니까? 이때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이때 매수를 했어야지 나 또한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었을 텐데 분명하게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 매도 시점만 정확하게 잡았다면 말이죠. 이 매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중을 100%다 매도한다 이 부분이 아닙니다. 비중을 덜어내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고 덜어낸 다음에 확실히 현금을 갖고 있어야지 지금처럼 확실한 저점 매수 기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추가 매수,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리플 코인의 가장 강력한 약점이 뭡니까? SEC 많이들 말씀들 하실 겁니다. SEC 한번 먼저 보시죠. 자, SEC가 기계가 세졌습니다. 왜 기가 세졌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바이든은 암호화폐 커스터디 의무 회계 지침 무효화 공동 결의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을 갖고 있다. 자, 바이든이 누굽니까? 현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자, 미국 대통령이 SEC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증권위원회 이 SEC가 확실하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 건데 하원 의원의 주도의 이 공동 결의안을 나는 거부할 겁니다. 왜? SEC는 우리의 증권위원회, 우리의 기관이니까 이 부분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죠.
자, 바이든 대통령이 SEC를 감싸고 있다.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니플과 SEC의 소송에서도 니플이 약해질 수 있겠구나. 해당되는 SEC가 원하는 범칙금, 과태료를 모두 다 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SEC와 니플은 계속적으로 합의점을 찾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범칙금이 20억 달러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린 그렇게 못 냅니다. 이 부분은 무엇을 말합니까? 해당되는 부분 합의점을 지금 찾고 있다라는 거. 다시 돌아가서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2024년도에 무엇이 있습니까? 24년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자, 대선이 있다는 건 어떤 걸 말합니까? 주식과 코인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인 시장의 흐름을 가져올 수 있다. 자, 바이든이 이런 말을 했더니 자, 바이든의 상대편인 트럼프는 무슨 얘기했을까요? 이거 한번 보시죠. 자, 트럼프는 해당되는 부분에서 우리는 나는 암호화폐의 문의 아닌 바이든이 아닙니다. 나는 열린 마음으로 수용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나는 암호화폐로도 대선 후원금을 받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바이든과 트럼프의 이번에 2차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누구의 편을 들어줄 것인가? 표를 받아야 됩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려면 표를 받아야 되는데 바이든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시장에서 우호적인 발언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대통령 선거라고 말씀드렸죠. 바이든의 상대편에 서서 트럼프는 암호화폐 확실한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겠다. 이 부분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CBDC 디지털 화폐라고 하죠. CBDC를 반대하던 트럼프 또한 대선 후원금 코인으로 받겠다. 확실히 입장이 바뀌었다는 거. 이 트럼프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코인 시장에 대해서 우호적인 부분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CBDC를 반대했던 부분, 이 해당되는 디지털 화폐라는 거는 이제는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미국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한국 또한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더 이상 발전 속도를 늦추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CBDC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서두로 말씀드렸던 니플 코인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 중에 하나가 바로 디지털 화폐 CBDC입니다. 왜 이렇게 강력히 말씀을 드릴 수 있냐? 이거 한번 보시죠. 니플 코인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누굽니까? 노바티, GMT, SBI, SCB, 비테크, 트랭글러, 모듈러. 자, 이러한 은행권들은 왜 니플의 파트너사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을까? 자, 해당되는 부분, 니플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 중에 CBDC가 있다고 했죠. 자, 국가 간의 거래, 스위프트도 마찬가지로 이 CBDC 앞에서 니플한테는 더 이상 상대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왜? 수수료가 훨씬 더 저렴하고 빠르게 해당되는 송금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니플을 버릴 수가 없죠. 그리고 IMF라는 국제통화기금 또한 니플과 손을 맞잡고 CBDC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도 앞으로 우리 니플이 얼만큼 올라갈 수 있느냐에 그 부분을 따질 수가 있다는 거. 이 부분은 트럼프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연준에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자, 달러의 CBDC가 늦춰지게 되면 달러의 입지가 위협을 가할 겁니다. 자, CBDC가 뭐라고 했습니까? 디지털 화폐라고 했죠. 미국 연준, 미국은 이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글로벌 1위 국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가 미국 자체가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은 소비의 국가예요. 소비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1위가 될 수 있었던 건 이 달러를 발행하기 때문에. 근데 CBDC를 더 이상 늦추게 되면 달러의 입지가 위험하다.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로 좋을 일이 없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입장이 바뀌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한 트럼프만 바이든을 말한 거 아닙니다. 이건 보시죠. ADA 설립자는 뭐라고 합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암호화폐 산업을 파괴하고 있다. 자, SEC가 정말 나쁜 애들이지만 요 아이들이 리플한테만 너희는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SEC는 대부분의 코인들을 다 증권으로 규범하면서 증권법을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플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내가 그럼 순수하게 과태료 내고 끝내자 라고 한다면 다른 코인들은요.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내면서 더욱더 압박이 심한 법률 제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코인 과태료도 합의점을 찾아주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전체 코인을 대신해서 합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니플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전체 코인들이 SEC와 현재 니플의 이 법정 공방을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또 찬물을 뿌렸던 이 바이든 해당되는 부분에 비트코인의 미국 니플 과징금 요구의 낙폭이 커졌다.
8,500만 대로 떨어졌다. 자, 리플의 과징금은 SEC가 요청했습니다. 근데 리플은 너무나 많은 금액이니까 조정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 부분들 때문에 다시 8,500만 원대로 비트코인이 떨어졌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리플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전체 코인들을 대신해서 리플이 SEC와 지금 싸우고 있는 부분인 거고, 이 부분들 때문에 리플의 과징금 하나만 가져도 비트코인이 이렇게 흔들림을, 찬물을 끼얹을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플 코인 그럼 어떻습니까? 현재 시점에 하방 압박을 받고 떨어졌지만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 이거 다시 반등 구간을 가져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이건 보시죠. 이거는 주봉입니다. 주봉의 모습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리플이 어디까지 떨어졌습니까? 500원 밑에까지 떨어졌다가 확실하게 바닥을 잡고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 구간을 올리면서 저점을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점을 높인다는 건 어떤 걸 말합니까? 확실하게 바닥 지지 라인을 계속적으로 확인하면서 다시 끌어올리고 다시 끌어올리고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물론 이 시점에서 어떤 부분이 보이시죠? 고점에 매수했던 분들은 당연히 계속적으로 떨어지기만 했다. 올라가다가도 다시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하다 보니까 힘이 빠져서 이 부분 때문에 난 지쳐서 매도할 거다. 얘네들 리플 들고 있던 거 내가 반년이 넘었는데 1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그 자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어떻게 매매 대응했느냐에 따라서 수익은 틀려졌겠죠. 무슨 말이냐? 안전적인 저점에만 매수를 했으면 지금 충분히 수익 구간입니다. 그리고 나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높은 단가에 매수했어요. 가만히 여기서까지 올라가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떨어졌을 때 확실한 브레이크를 잡고 다시 한번 지지 라인을 확인했을 때 여기서 뭘 하겠습니까?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시점을 잡은다면 확실히 매입 단가는 낮아질 수 있겠죠. 우리가 리플 코인이 독보적이고 리플 코인만 투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리플 코인은 확실한 상승 모멘텀이 있는 코인인 답게 우리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자해도 괜찮다. 그래서 비중을 관리해서 매매 대응해도 충분하다. 이거는 100% 모두 매도를 해라, 100% 모두 매수를 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이거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안정적인 수익권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었는지도 여기에서만 비중을 덜었어도 다시 한번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은 지금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을 모두 문자로 먼저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담 부분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릴 거고, 마찬가지로 아랫부분에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도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 받아도 충분하다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영상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영상이 조금 길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어떤 말을 하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리플의 시세, 스테이블 코인 출시로 반등의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이게 5월 11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 오늘 날짜 0시에 나왔죠. 지금 시간이 11시가 좀 넘은 시간이니까 확실하게 해당하는 스테이블 코인 출시로 반등의 기대감, 근데 다시 700원까지 떨어졌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변동성을 많이 갖고 오고 있는 건 맞는데 기대감이 없다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 변동성이라는 거는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지만 이 부분 누가 만듭니까? 시장에서, 또한 고래들이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 여기에서도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시장에서 왜 이렇게 흔들림을 가져갈까요?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다 라고 말을 하죠. 또한 고래들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확실한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이걸 뭐라고 합니까? 고래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고래가 그렇게나 많이 매집했던 리플인데 왜 안 올라가냐? 고래가 매수했다고 바로 끄집어 올라갑니까? 이거는 아니죠. 주식 거래를 오래 봐서 코인 거래를 오래 보셨다면 분명히 아실 겁니다. 고래는 확실한 시간을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우리는 돈을 갖고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를 하지만 한정된 재원 그리고 한정된 시간 가지고 투자했기 때문에 항상 고래들한테 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고래들은 시간도 엄청 많죠. 돈도 엄청 많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할까요? 안정적인 비중 관리만 하더라도 충분히 현금 보유하면서 매매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인지 다들 아시겠지만 달러와의 연동 관계가 큰 코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3조 시장에 3조 달러의 전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더욱더 커진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코인 시장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의 연동 관계가 되어 있는 거니까 달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코인 또한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미 연준 의장이 유일하게 인정했던 코인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에 리플이 출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으니 당연히 리플은 상승 기대감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리플은 3년 만에 미국에서 송금 라이센스에 관련 제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3년이라고 했습니다. 3년. 어떤 겁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 대비해서 3년 만에 최저점을 찍었던 게 바로 리플이고 3년 내내 SEC와 계속 싸우고 있는 것도 리플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는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다. 말씀을 서두에 드렸지만 바이든과 트럼프의 싸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뭐랍니까? 대통령 선거 때문에 표를 가르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SEC가 계속적으로 코인 시장을 압박한다. 그렇다는 건 바이든 행정부의 확실한 실점을 남길 것이고 그 부분으로 표를 받을 수 있다? 못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든 또한 마찬가지로 시장 우호적인 공약들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긍정적인 힘을 다시 가져올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MTF뿐만이 아닙니다. 리플은 미국 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인수하면서 앞으로 시장 간망이 더욱더 커지게끔 만들어가고 있죠. 또한 한 가지가 더 있죠. 말씀드렸던 리플 ETF가 등장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할 수밖에 없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비트코인 ETF가 나왔죠. 그리고 이더리움 ETF로 이제 공이 넘어갔습니다. 물론 홍콩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동시에 나왔지만 아직 미국은 비트코인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여기 ETF라는 건 펀드라고 말씀드렸죠. 이 펀드라는 건 뭡니까? 이 펀드는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합니까? 절대 못하죠.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고래들의 자금이 펀드에 유입되었다. 그만큼 안정적인 시장의 지원을 받으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리플의 ETF가 나온다, 이더리움의 ETF가 나온다라는 건 그만큼 확실한 코인 시장이 이제는 제도권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현재 비트코인이 떨어졌던 이유. 확실하게 바이든과 트럼프의 우려도 있지만 이 해당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3%가 하락한 비트코인답게 6만 달러 선을 위태위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스태그플레이션은 뭡니까? 고금리 그리고 물가는 그대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그대로 받고 있는 부분에 대외적인 이벤트들이 시장을 크게 압박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겨낸다. 다시 한번 여름 되기 전에 비트코인은 1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고, 죄송합니다. 1억 원을 돌파할 것이고 그 부분에 따라서 나머지 알트코인들 또한 상승력에 추가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확실한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리플 코인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지금 조금씩 반등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기쁘지는 않습니다. 왜? 700원 나인 데까지 떨어졌고 다시 한번 상승을 시작했던 시점까지 떨어졌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또 그냥 급등 나온다. 이게 아닙니다. 계단식 상승력을 보이면서 안정감 있게 움직일 거니까 우리 또한 수많은 여정을 또 한번 경험해야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에 맞춰서 우리 또한 매수와 매도의 타점을 어떻게 잡을까? 비중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관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만들어 드릴 거니까 우리의 수익관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는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통해서 안정적 잡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냥 난 매도하고 버려버려야 되겠다. 그냥 매도한다면 손실이 확정되면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계좌 안에 잔고 안에 마이너스만 남아 있을 뿐이지 그 이후부터는 더욱더 큰 상승력을 같이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 하나씩 먼저 문자를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담 부분의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릴 거고요.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 또한 무료입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시면 링크 하나 있습니다. 링크도 카톡방 연결할 수 있는 링크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 같이 받아도 충분하겠죠.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성공적인 투자 꼭 한번 같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수익관을 같이 만들어서 수익을 더욱더 크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